자, 우리 21번은 좀 별표를 쳐두시고 시험장에서는 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뭐냐면 원래 문제는 뭐냐? 여기 답을 줘요. 만약 여기 이제 뭐 130개다. 그럼 130개를 주고 비제품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13만 6,500원. 근데 얘를 거꾸로 준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할 때도 완성품 환산형 단위원가 4단계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3단계, 2단계하기 3단계를 주고 4단계 환산형 단위당 원가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끔 가다 보면 4단계 환산형 단위당 원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발생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딱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립 있잖아요. 조립 활동에 배부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먼저 일단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나머지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재단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14만 2,500원이고 얘는 재단 횟수의 비례예요. 그럼 재단 횟수가 A는 250회, B는 300회, C는 400회죠. 총 950회다. 그래서 요거를 14만 2,500을 950회로 나눠보세요. 회당 150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음 페이지 여기 해설해 보시면 요거 회당 얼마가 되냐? 150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거를 구하신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그럼 B제품에 배부되는 재단 부분의 원가는 얼마냐? 300회 곱하기 150원이죠. 그럼 여러분 150원 곱하기 300회 하면 45,000원이죠.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서 45,000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B제품만 하는 B제품만 이렇게. 그래서 B제품의 제조간접비는 총 13만 6,500원이라고요. B제품의 총 제조원가는 13만 6,500원이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단 부분의 원가가 이제 확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마 부분은 좀 쉬워요. 연마 부분은 343. 그러니까 30%, 40%, 30%죠. 물론 요걸 더하면 100시간이에요. 그럼 시간당 1,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B니까 시간당 1,000원. 얘가 얼마냐면 4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팅이죠. 코팅은 여기 나와 있는 기계 작업 시간에 비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7만 5천 원을 이게 15시간, 5시간, 10시간, 30시간 나눠요. 그러니까 7만 5천 원을 30시간 나눠. 그럼 시간당 얼마냐면 2,500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500원을 곱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2,500 곱하기 5를 해보자. 얼마냐면 12,500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당 1,000원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당 2,500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이게 좀 설명이 좀 장황하고 길지만 재단 부분 45,000원, 연마 부분은 4만 원, 그 다음에 코팅 부분 얼마냐면 12,500원이 된다. 12,500원이 된다. 그래서 요걸 한 거죠. 그러면 요 세 개의 원가의 합이 얼마냐? 12,500에다가 45,000원을 더하고 4만을 더해보자. 그럼 요게 97,500원이에요.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 부분의 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 부분의 원가는 얼마가 되냐? 그럼 13만 6,500원에서 빼보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만 9천이 된다. 여기가 3만 9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여기 3만 9천 나와 있잖아요. 계산할 때는 다음처럼 해보자. 다음처럼 뭐냐? 여기를 이제 X시간, 여기 X개, 여기서는 개에 비례한 거니까 여기 마지막에 조립 부분은 생산량이 비례하니까 여기를 X라고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B제품에 배부되는 걸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B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는 39,000원인데 이 39,000원은 이제 먼저 배부율을 구해야겠죠. 배부율이 얼마냐? 102,000이에요. 102,000을 여기 100 더하기 X 더하기 110개. 그러니까 X 더하기 210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X를 곱해야죠. 여기다가 X를 곱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 남아있는 39,000이 된다. 여기가 그래서 39,000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배부율이지 활동별 배부율. 거기다가 X개를 곱하자. 그럼 그게 얼마냐? 여기 남아있는 39,000이 된다. 여기 남아있는 39,000이 된다. 그래서 이걸 풀 때는 색깔 좀 이렇게 좀 달리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다가 X-210을 곱하자. 물론 숫자를 100개다. 이게 수치 대입법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210개를 양변에 곱하자. 이렇게. 그럼 얘가 지워지는 거죠. 여기 양변에다가 X 더하기
210을 곱하면 이게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39,000x 더하기 39,000에다가 210을 곱해보자. 그럼 얼마냐면 819만 원이에요. 요게 102,000x예요. 그럼 102,000x에서 여러분 102,000x에서 39,000을 빼보자. 그럼 여기 63,000x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819만 원을요. 819만 원을 63,000 나눠보자. 그럼 딱 130. X는 130개 나오죠. 답은 이제 4번이고.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여기다 130개를 주고 B제품에 배부되는 원가가 얼마냐? 136,500원. 얘는 거꾸로 136,500원을 주고 여기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조금 이제 약간 걸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풀이하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조립 부분이죠. 거기 조립 부분에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전 나머지 거를 구하자. 그럼 그게 97,500원. 136,500에서 97,500을 빼면 여기 39,000원 나오죠. 그리고 여기 미지수 X를 놔요. 그리고 파란색 식을 세워요. 그리고 그거를 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 해설해 보시면 아까 여기 식 세운 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그럼 X가 130개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거를 보여드렸죠. 보여드린 거는 별게 아닌데 막상 이제 혼자 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푼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시험 문제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문제가 40문제 중에 20개는 엄청 쉬워요. 그 다음 나머지 10개는 조금 약간 그래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또는 약간 함정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10개가 조금 이제 그 난이도가 없고 그 중에서도 한 5개 정도가 제일 최상위급 난이도인데 그 최상위급 난이도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기서 식 세우는 게 또 안 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21번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1번 제가 지금 푼 것처럼 푸는 게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물론 시험장에서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2.5죠. 그죠? 어려운 문제도 2.5죠.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채워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21번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풀거나 만약에 종초 주면 그냥 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자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내가 몰라서 못 풀어도 시간은 이제 충분히 다 주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앞에 거에 비해서 엄청 쉬운 거예요. 21번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 요 식을 물어, 식. 식은 여러분들 이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예요? 15만 원.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45라고요.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5만 있죠. 그러니까 Y는 A 플러스 BX에서 A는 뭐냐? 총 고정 제조 간접비죠. 맞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X는 뭐냐? 조업도고 여기죠. 조업도는 기계 시간이다. 맞는 문장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45 있죠? 45는 기계 시간당 당연히 고정 제조 간접비가 아니고 뭐예요? 변동 제조 간접비죠. 여기가 변동비, 여기 고정비니까. 답은 3번이다. 만약에 조업도가 1000시간이에요. 그럼 이게 45,000원이죠? 15만에다 45,000원을 더하면 얼마? 195,000원. 그래서 난이도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얘는 그냥 거의 보자마자 이게 3번 틀렸네. 유치한 거고. 근데 앞에는 21번은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이제 실제 계산하는데 좀 에너지가 좀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22번은 먼저 풀고 21번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너스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은 역시 좀 별표 치시고. 자, 짧기는 23번이 더 짧잖아요. 근데 내용은 조금 더 어려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뭐냐? 단위당 판매 가격과 변동비는 불변이고 총 보정비가 감소해요. 그러면 자, 이게 수익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원가선이 있습니다. 가정의 선이에요. 이게 원가예요. 파란색이 원가. 그럼 여기가 BEP.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판매 가격, 그게 요 분홍색이죠. 이 수익선은 변화명이 먹고 단위당 기울기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총 고정비가 감소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수평이동. 아이고 여러분 이게 평행선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이
이거는 이제 경제학 선생님들이 제일 잘해요. 하여튼 그래프를 많이 그리시고 하니까 이렇게 죄송해요. 아무튼 이게 수평이동이에요. 수평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월세가 500만 원 하다가 월세를 100만 원 다운시켰어요. 그럼 조금만 팔면 손익분기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죠. 당연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감소하고 답은 2번이에요. 판매량도 감소해야죠. 판매량도 감소해야 된다. 이런 뜻.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 이렇게 땡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공원이익률이 있죠. 공원이익률 항상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판매 가격이죠. 요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단위당 변동비 있죠. 그러니까 변동비율이 바뀌지 않는 한 공원이익률은 불변이 된다. 공원이익률은 얘는 불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불변이 된다. 그 다음에 고정비가 다운되면 어떻게 되냐? 공원이익은 그대로 있고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익이 증가한다. 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23번 문제는 짧지만 엄청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냥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이런 거 할 때 요걸로 말하자면 우리 지금 요 21번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2번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있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문제 있죠. 20에서 30 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제. 요런 거 잘 봐도 요거 실수하기 딱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의미 여기 있죠.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비가 불변이다. 그러면 고정비만 감소 또는 고정비만 증가 이렇게 요것만 바꿔서 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요걸 가지고 하면 아주 손쉽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이 자리라고요. 매출액이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아마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의미를 쉽게 하고 그냥 다 똑같은데 시장상은 똑같은데 월세를 건물주가 싸게 해준 거예요. 그럼 나는 조금만 팔아도 손익분기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다음 24번. 자, 사업부별 성과평가할 때 여기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죠. 포함해야 되는 그 원가는 뭐냐 이런 뜻이 이렇게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추적이 가능한 게 들어가야 돼요.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인지 모르는 거를 나의 성과 산정 지표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다 돈을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돈을 나한테 떠넘기면 안 되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 있죠. 공통비예요. 얘도 성과평가랑은 무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비예요. 공통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전체가 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특정 집에만 부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공통비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추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거.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회계와 성과평가예요. 그래서 성과평가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냥 제 느낌으로. 요새 막 정치인들 이렇게 이제 보궐선거 뭐니 나오려고 이렇게 그러면 누구를 떨어뜨리고 붙여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당신이 싫어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책임에게는 근거. 그럼 근거에는 뭐냐?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원가를 유발시켰다. 추적이 가능해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게 통제 가능하다는 게 이 사람의 재량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수인이고 누가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하면 안 되죠. 요새도 단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약을 이제 내리러 한 사람이 이렇게 단종 고객한테 마시라고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얘기가 많이 나. 근데 중요한 건 너 왜 이게 했냐? 세조가 내린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거 들고 간 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너 왜 왕한테 사약을 내 이렇게 해가지고 너 나중에 너희 집안 다 이렇게 이렇게 삼족을 멸하지.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재량권 이런 게 없었다고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이제 한 거죠. 위에서 시키니까. 아무튼 24번도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성과평가할 때는 추적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통제 가능한 거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통제 불능 원가예요. 그 추적 불가능한 거는 성과 산정 지표에 넣으면 안 된다. 그거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5번 문제. 25번도 역시 좀 별표를 쳐두시고. 자, 25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직업상점 원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영업 레버리지도 있어요. 돌은 뭐죠? 공식.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 2. 요건 얼마야? 3.5. 그러니까 원형이 더 레버리지도가 더 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건데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에 접근할수록 점점 1의 값이 아니고 뭐죠? 무한대 값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익분기점은 얘가 0이라고 그럼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분자에다 1을 넣었어요. 분모가 0이에요. 그럼 이 값은 뭐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서는 점점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답이 1번이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요. 여기 1번인데 영업 레버리지도 공식을 보라. 공원이익을 영업이익 하는데 손익분기점 영업이익이 0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도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져서 커진다.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요거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뜻이고 나머지 잠깐 더 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써보면 요겁니다. 자, 직업상점의 영업 레버 2다. 그죠? 여기 2.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고 이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국민상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직업상점의 매출액이 100% 증가해요. 여기 보세요. 매출액이 100만 원 증가해요. 이게 현재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증가는 여기 200만 원이에요. 뭐 다 써도 돼요, 사실은. 변동비율이 60%잖아요. 260 여기 120만 원. 공원이익은 80만 원이고 고정비 20만 원이면 얘가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6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홍색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매출액이 100만 원 증가한다는 얘기는 100% 증가한다고요. 영업이익은 뭐냐? 200% 증가해야 돼요. 돌이 2니까 100%면 200%. 그러면 20만 원, 200%는 40만 원이죠. 40만 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40만 원 증가. 여기 20만에서 40만 원 증가하죠? 60만 원이죠. 그러니까 개 중에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하수? 고수가 아니고 하수. 하수니까 이거를 200만 원이니까 저 200만 원으로 여기에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놓고 답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낮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실력이 좀 낮은 거고 실력이 높은 사람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돌이 2라고요. 그럼 여기 매출액이 100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는 얼마예요? 매출액이 100% 증가했죠? 영업이 200%. 200%가 증가. 현재 영업이 20만 원. 20만 원, 200%는 40만 원. 40만 원 증가되니까 얼마가 된다? 60만 원 된다. 이런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호황일 때예요. 호황일 때는 돌이 큰 게 좋아요. 근데 불황일 때는 돌이 크면 손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해요. 그럼 원형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직업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더 크죠. 그러니까 원형은 돌이 3.5.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10% 줄어요. 그러면 직업상점은 영업이익이 얼마가 주냐? 20% 줄어요. 얘는 얼마가 되냐? 10% 주면 얘는 35% 주는 거죠. 더 크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다? 민감도예요. 민감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 지금도 이제 원유 때문에, 그죠? 원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학 제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석유. 저도 요새 이제 나프타라고, 그죠? 아주 어렸을 때 나프타라는 말 들으면 요새 이제 뉴스에 계속 나프타 계속 나와요. 원료로 쓰이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막 올라가니까 이제 원자재 값이 막 폭등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 빨리 이제 뭔가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게 아직 안 끝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전쟁이 시작한다고.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왜냐면 항상 뭐죠? 이 지상군이 투입돼야지 이게 뭐 폭격만 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보병이, 저도 이제 보병 겪고 하니까 무조건 가면 깃발을 꼽아야지.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이제 빨리 안 끝난다. 좀 기간이 길어진다. 그럼 우리가 원유를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니까 그러면 이제 좀 아주 궁핍한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생활이. 왜냐면 다 아껴야죠. 무조건 가게만 폭등하고 이렇게. 아무튼 이게 25번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도로나 이런 것도 차가 갑자기 막 줄어들고 하는 게 뭐예요? 웬만하면 이제 차 운행을 하지 말죠. 왜 기름값이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제 최고 가격자인데 거꾸로 또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소비를 더 줄일 필요도 있어요. 가격도 높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원자재가 없대요. 나프탄 이런 거 없어가지고. 빨리 전쟁이 끝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5번이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6번도 난이도가 약간 높은 편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B제품의 여기 있죠. 판매 가격이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판매 가격을 주고 여기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준단 말이에요. 여기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인데 믹스를 줬어요. 자, 직업상품 세 가지 제품 A, B, C를 2대 2대 1이에요. 둘, 하나.
근데 A 제품의 판매량이 9,000단위의 손익분기점. 그러면 제가 써볼게요. 얘가 9,000단위면 B도 9,000단위라고요. C는 4,500개라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9,000개, 9,000개, 4,500개, 9,000개, 9,000개, 4,500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P-V죠. 요게 UCM이에요. A는 얼마냐? 1,000원이라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 1,600원이라고요. 맞죠? 1,600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에서는 공원이익 자체가 고정비잖아요. 손익분기점 공원이익 자체가 고정비.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제품 B에 공원이익, UCM이 있어요. 걔를 제가 X라고 하자. 그런 뜻이에요. 걔를. 그래서 그 X를 구해요. 만약에 X가 1,000원이에요. 그럼 얘는 2,600원. 얘가 1,500원이에요. 그럼 얘는 3,100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 공원이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온 A 제품은 1,000원이에요. 근데 얘를 9,000개 했죠? 얘가 9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 얘는 1,600원이고 얘는 4,500개의 C는 그러니까 1,600 곱하기 4,500. 그럼 여기가 얼마나 720만 원이에요. 여기가 720만 원. 그러면 전체 1,100만 원, 1,150만 원이니까 2,250만 원이죠. 총 공원이익이 2,2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현재 확보된 게 얼마냐? 900만 원과 720만 원이죠. 그래서 2,25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빼고 720만 원을 빼보자. 그럼 얼마가 나오냐? 630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B에서 630만 원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B는 9,000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630만 원을 9,000개로 나눠보자. 그럼 얘가 UCM이 7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판매 단가 P는 얼마예요? 700에다 1,600을 더하니까 얼마? 2,300이 돼야 된다. 그렇죠? 답이 1번에 있는 2,300이 된다. 2,300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뭐였겠어요, 여러분? 원래 문제는 여기다 2,300을 줘요. 이렇게. 그리고 손익분기점에서 A, B, C 몇 개를 파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푼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한 꾸러미에는 A가 2개, B가 2개, C가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다 좀 해볼게요. 한 꾸러미에는 A가 2개, B가 2개, C가 하나. 그리고 거기가 UCM. A는 얼마냐면 1,000원. B는 얼마냐면 UCM이 700원. 그다음 C는 얼마냐면 1,600원이에요. 그럼 꾸러미 하나당 UCM은 얼마가 되냐? 여기 2,000원에다가 여기는 1,400원에다가 여러분 지저분하지만 보세요. 여기는 1,600원이에요. 그럼 이게 총 5,000원이죠. 5,000원. 그럼 고정비가 얼마냐? 여기 나와 있는 2,250만 원을 5,000원 나눠보자. 그럼 몇 개 나오냐? 손익분기점 꾸러미세는 4,500개. 근데 한 꾸러미에는 A가 2개 있죠? 몇 개? 9,000개.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거꾸로 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26번 문제가 그 정도 된다. 그죠? 아무튼 여기 26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7번은 또 쉬워요. 고정예산과 변동예산 이렇게 설명으로 옳은 설명이 뭐냐. 그래서 얘는 항상 뭐냐. 고정비 예산, 변동비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조업도에 그게 1월 1일이죠. 그때 한 게 바로 고정예산.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에 근거한 예산. 그게 바로 변동예산. 그러니까 여기 3번을 보세요. 고정예산은 조업도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조업도. 그게 뭐냐. 1월 1일 조업도.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바로 고정예산. 변동예산은 조업도의 변동. 그게 뭐예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에 따라 조정되는 예산. 그게 바로 뭐다? 변동예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고정예산은 고정비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요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된다. 변동예산은 변동비만 고려 이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다른 거는 다 뭐냐? 쓸데없는 소리고 이거예요. 고정예산은 조업도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1월 1일 예산이 바로 고정예산. 여기 나와요. 특정 조업도를 기준으로 미리 설정된 예산이 고정예산이고 실제 생산량에 근거한 거 이게 바로 변동예산이 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만 나와요.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만 나오니까 이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8번 뭐죠? 분권화가 뭐냐?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전반에 걸쳐서 위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내려져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중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하위 경영자들이 고객들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군대랑 똑같아요. 저는 철책을 지켰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 즉각 조치 사격이 있어요. 그럼 원래는 북한 놈들이 침투해요. 이렇게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냐? 쏘란 말이에요. 근데 권한이 여기 위항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 소대장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통신을 보내겠죠. 선생님 여기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소대장 어떻게 돼요? 중대장 보고하고 중대장 대대장님 보고하고 대대장 연대장 보고하고 연대장 사단장님 보고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간 다음에 대통령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대통령님 쏴! 그럼 그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야 오면 네가 판단하고 북이야. 북한 애야. 그럼 쏘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위항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분권화가 돼 있으면 신속한 대응을 해요. 그 얘기 거꾸로. 분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올라가서 막 보고를 해야 돼요. 하고 다시 내려와야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쏘아. 이게 국방 장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령관한테 보내고 결국 뭐 사단장이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중대장님 해가지고 소대장이 쏴. 근데 이미 북한 놈이 내 앞에 와서 뭐 총을 겨눌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권한이 다 위항이 돼야지만 된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어요. 분권화하면 의사결정, 그렇죠? 고객들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죠? 아무튼 요거.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분권화대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각 사업부의 이익만 고려하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서로 부서 간에 또는 쉽게 말하면 뭐 군대 내에서도 서로 막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범위를 우리 영화에도 나오죠, 그죠? 범위를 누가 낚아챌 거냐. 근데 서로 협조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죄도시인가 거기 할 때도 팀별로 누가 얘네 잡을 거냐 이걸로 막 경쟁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분권화되면 요거 준최적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위 경영자한테 재량권이 주어질까 어깨에 힘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이거 결정권자는 소대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소대장 말 들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더 많은 동기부여 같은 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준최적화는 비슷해요. 각 사업부의 동일한 활동이 개별적으로 중복되어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협조를 하면 어느 한 대만 가서 이렇게 순찰 돌거나 확인하면 되는데 서로 간에 막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하고 하냐면 원래 하는 거하고 이제 뭐 군대 내라든가 아니면 또 경찰 이런 데서도 뭐 첩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원래 그냥 여기 관할을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제 뭐 범죄 잡는 거하고 얘는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중복 왜 뭐냐면 모든 공원 쉽게 말하면 이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공로 이거는 다 내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있지만 안 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1번이다. 아무튼 역시 여러분 28번도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만 딱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게 답은 2번이 된다. 그 다음에 29번은 또 쉬워요. 우리 ROI, 투자 수익률. 얘는 공식이 뭐냐 여기 있어요. 투자액분의 이익이에요. 그럼 투자액이 여기 있잖아요. 평균 영업자산. 이익 여기 있잖아요. 180만 원. 500분의 180만 원. 36%.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는 너무 힘들고 어떤 문제도 너무 쉽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시험의 특징이니까 참고로 좀 보시라. 29번은 답이 2번이에요. 뭐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여기 영업이익을 영업자산 나오라. 영업이익을 영업자산 나오라. 그게 ROI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 이자 부부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 2부에 이런 거 구할 때 필요했었죠. 아무튼 요거 필요 없는 자료다. 그 다음에 여기 30번 문제 보죠. 30번 문제는 매출 조업도예요. 이 조업도가 여기서는 판매량으로 보시면 돼요. 예산상 5만 단위 팔아야 되는데 4만 7천 단위니까 3천 단위 적게 팔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불리한 차이라고요. 판매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산상 공원이익이에요. 이게 P-V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냐면 47원이에요. 그러니까 3천 개가 줄었어요. 개당 47원씩 이익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47원 곱하기 3천. 그러면 얼마 14만 천 불리한 차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매출 조업도 차이는 뭐냐? 판매량 감소로 인한 거예요. 그죠? 판매량 감소로 인한 이익 감소 영향. 판매량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죠? 판매량 감소, 이익이 감소. 그게 바로 매출 조업도 차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5만 단위 팔 걸 예상했는데 4만 7천 단위 팔았습니다. 3천 단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차이라고 유리한 차이가 아니고 그다음 이건 예산상 공원이익이에요. 예산상 공원이익. 즉 얘는 수량 감소를 가지고 수량 감소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거니까 무조건
예산상 공원이익 이걸 하면 안 돼. 실제 공원이익 쓰면 안 되고 예산상 공원이익을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알면 얘도 엄청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피라미드 하면 최여기 바로 밑에 있는 거. 얘도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근데 의미만 알면 쉽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거 할 때 고정비는 문제풀이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